견물생심. 음식이 보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안녕하세요. 운동심리치료사 근육몬 기염댕이입니다. (6주) 42일간의 100 다이어트 프로그램. 와, 대박. 벌써 우리 일주일이나 달렸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럼 첫째 주를 멋지게 마무리해볼까요? 7번째, 다이어트 환경을 만들어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게 하는 유발인자부터 알고 갈게요. 음식을 보거나 냄새를 맡는 것과 같은 환경적인 유발인자가 있어요. 이 요인이 먹고 싶다는 걸 가장 많이 느끼게 만들어요. 생물학적 유발인자도 있어요. 배고픔이나 갈증처럼 먹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인 갈망을 느끼는 거죠. 또 음식을 생각하거나 먹방을 볼 때, 그리고 이전에 맛있는 음식을 먹었던 일이나 먹지 못해서 박탈감을 느꼈던 일이 생각나면 먹고 싶게 되는 정신적인 유발인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 슬픔, 불안, 좌절감 또는 권태 등의 불쾌한 감정들의 기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먹는 감정적인 유발인자가 있어요. 계속 먹으면 좋은 기분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먹는 것을 제한하면 좋은 기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회적인 유발인자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걸 권하거나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먹기를 원하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환경적인 유발인자를 피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견물생심. 음식이 보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돼요. 환경적인 유발인자를 영원히 없앨 필요는 없겠지만 최대한 음식들을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두는 게 좋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자연스레 마음의 욕망도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는 먹고 싶은 욕구를 이겨낼 정신력을 항상 지니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유혹하는 음식들은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계획한 음식들은 잘 보이게 배치해서 다이어트 환경 만들기를 권장합니다. 이때 불현듯 변화를 주려면 다른 사람한테 다이어트 중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다이어트에 실패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버리잖아. 그냥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다이어트 중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나는 보다 더 건강한 방법으로 먹기로 결정했어 라고 말할 수 있죠. 또한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던 사람이면 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긍정적으로 바라봐 줄 거고 나의 노력을 자기계발처럼 바람직한 거라고 생각해 줄 거예요.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유혹을 제거해야 돼요. 가능하다면 집 안에 있는 다이어트 계획에 벗어난 음식을 다 버리거나 다른 사람들한테 주는 게 좋아요. 어차피 이 음식들은 쓰레기통이나 내 몸속으로 들어와서 없어지게 될 테니까요. 근데 저는 집 안에 의도적으로 이런 간식을 두지 않으면 다음에 더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이미 폭식증을 겪으면서 잘못된 인지가 남아있고 내 자율성이 박탈당한다고 생각하면 음식에 대한 충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맛있는 간식은 방 안쪽에 뚜껑을 닫을 수 있는 곳에 넣어둬요. 먹자! 라고 생각했다가도 귀찮아지거나 금방 이 욕구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릇들을 다시 정리하세요. 큰 접시와 식기를 사용할 때 과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되도록 작은 접시와 그릇들이 가장 먼저 손에 닿도록 배치하는 거죠. 만약 다른 사람들과 부엌을 같이 쓴다면 그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가족이나 룸메들이 인스턴트 식품을 좋아할 경우에 그들이 먹지 않도록 제한을 강요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아요. 우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보다 건강한 방법으로 먹는 걸 노력할 거야 라고 말하세요. 괜찮다면 체중을 줄이기로 한 결심을 말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변화를 요구하기보다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라고 요청하는 게 좋아요. 망숙이와 같은 경우는 집안에 과자를 두지 않는 대신 일주일에 딱 한 번 마트에 가서 맛있는 간식을 스스로한테 선물했어요. 대신에 작은 봉지, 한입 크기의 빵, 낱개 과자와 같은 간식들을 한 번에 하나씩만 구입하기로 했죠. 이렇게 했더니 평소 편의점을 지나갈 때도 금요일에 먹자라고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소라는 모든 인스턴트 식품들을 특별한 상자에 넣고 그걸 보일러실 안에 뒀어요. 건영이는 아내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아내가 과자를 너무 좋아했기 때문이죠. 아내는 과자를 부엌 대신 차에 두기로 결정했고 남은 것들을 냉동실에 보관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하루 중에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반 이상이고 그 안에도 많은 음식들이 존재해요. 사무실 안에 있는 휴게실, 다른 사람들의 책상, 건물 안에 카페나 편의점, 자판기 등이 있죠. 음식들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건 우리의 굳은 의지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돼요. 직장에서도 변화를 주라고 요청하는 건 쉽지 않지만 분명 그럴 가치가 있어요. 동료들한테 과자를 담을 수 있는 예쁜 불투명 병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휴게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음식이 보이지 않는 곳으로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고 어느 곳에 있는지 쪽지를 남겨주면 고맙겠다고 말해보세요. 보다 건강하게 먹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이에요. 저를 기꺼이 도와주실 수 있죠? 라고 해보세요. 이런 말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참아보자 라고 하면 평소에는 참을만 하겠지만 지친 날이나 결심이 약해지는 오후 무렵에는 진짜 힘들어질 수 있거든요. 자,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돼요. 모든 유발인자를 다 제거할 수는 없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음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건 훨씬 더 쉬워질 거예요. 그동안은 음식의 일부만 먹고 나머지는 나중에 먹기로 한다거나 더 먹고 싶은 욕구가 없을 때는 조금만 먹는 것과 같은 타협점을 만드는 거죠. 자, 또 나를 망치는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만약 가족들이나 직장 동료들한테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하면 내가 뭘 먹었는지 이러쿵저러쿵 말할 거야. 내가 진짜로 환경을 바꾸는 걸 원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할 거야. 라는 생각들이죠. 누가 가장 불편할까요? 환경이 변하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할까요? 나의 변화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득을 보지 않을까요? 이렇게 환경을 바꿔나가는 일들이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나의 체중 감량이죠. 양쪽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변하지 않은 채로 체중을 감량할 수는 없죠.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 이야기가 부담스럽다면 그분들께 이렇게 요청하세요. 제가 무엇을 먹든지 그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돼요. 그렇게 해주시겠어요? 라고요. 여러분은 집에서 어떤 변화를 주실 건가요? 직장에서는 어떤 변화를 주실 건가요? 일단 집과 직장에서 유혹하는 것들을 모두 제거한다면 나의 다이어트는 한결 쉬워질 거예요. 7일차 미션입니다. 이득 반응 카드는 잘 읽고 계시죠? 천천히 앉아서 주의를 기울이며 먹고 있나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때마다 나 자신을 칭찬하고 계신가요? 집에서, 직장에서 변화를 주셨나요? 자, 한 주차가 끝났어요. 저는 마치 인강을 하는 기분이에요. 저 카페 열었어요. 고민이나 내 꿈을 향한 여정, 건강과 행복해진 후기, 다이어트 후기 등 여러 가지를 공유하는 멋진 공간이니까 아래 링크로 놀러오세요.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는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6주 동안 매일 새로운 과제를 만날 거예요. 어떤 과제는 한 번만 하면 되고 다른 것들은 매일 또는 매주 해야 되죠. 만약 여러분이 의욕이 가득하고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를 원하신다면 첫 주에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루하루 과제에 전념하는 게 좋아요. 너무 많거나 빠른 진도로 진행하게 되면 질려버리거든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으면 귀찮은 잔소리만 들 뿐이에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천천히 해나가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생각과 행동의 변화가 스스로 익숙해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첫째 주, 여러분은 다이어트 성공이 필요한 마음과 환경을 준비했어요. 이 준비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힘든 과정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첫째 주 수고하셨고 앞으로도 우리 화이팅입니다. 지금까지 근육몬 김영둥이었습니다.